어느 날 문득 내 통장 잔고를 바라봤는데 이 정도면 은퇴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억 없으면 당신도 길거리로? 라는 겁나 자극적인 제목을 본 순간 속이 울렁울렁해지는 걸 느꼈죠. 과연 은퇴 후 내 삶은 어떨까? 손에 쥔 돈은 부족하진 않을까? 현실적으로 여유롭게 살려면 과연 얼마나 있어야 할까? 쓸수록 끝이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만큼 꿈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엔 정해진 정년이 있었고 어느 정도 퇴직금으로도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선 상황이 아주 달라요. 일단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고 살 수도 없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정말 6억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은퇴와 노후 준비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흔히 6억이라는 금액이 기사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의 기준처럼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사실 이게 참 상대적인 얘기긴 해요. 라이프 스타일, 주거, 환경, 가족 구성, 개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도 막연히 두렵기만 하다면 이미 은퇴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럼 우리의 진짜 이웃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자녀 뒷바라지에 퇴직금을 다 썼어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김창수 가명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꽤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셨고 비교적 넉넉한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으로 목돈을 쓰다 보니 실제로 은퇴 후에 남은 현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대요. 퇴직 직후에는 그래도 연금도 좀 있고 좀 여유롭겠지라고 하셨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해요. 집을 마련해둔 덕분에 월세 부담은 없었지만 매달 주거 관리비며 공과금, 생활비가 계속 나가죠. 게다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니 한 달 생활비가 확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던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아껴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머릿속에 맴돈다네요. 김창수 어르신은 퇴직할 땐 그래도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 내 인생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현실은 매달 적자가 날까봐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 조금 더 노후 자금을 따로 떼어두고 굴리면서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많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전에 자녀 지원이나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그 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돈을 받았더라도 그게 한 번에 훅 나가버리면 그 뒤에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지니까요. 두 번째 사례,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쉽지 않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50대 후반의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차린 박영희 가명 사장님이에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털어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은퇴 후에도 일하며 버는 수입으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또 남는 수익은 노후 대비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죠. 한마디로 내 가게 하나쯤 차려보면서 은퇴도 하고 제2의 인생도 시작한다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영업을 해보니 장사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건물 월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재료비 등등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벌림이 있어야 매달 용돈 좀 남겠다 싶은데 오히려 가게 운영 첫 해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죠. 젊었을 때나 한참 일할 때는 내가 뭘 하든 잘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내 사업을 해보니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계속 일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몸쓰고 밤낮 없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은퇴 생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바쁘고 힘들어졌어요. 박영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후에 내 가게를 차려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자영업이 쉽지 않으니 노후 자금을 다 털어 창업했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을 생각 중이라면 사업 아이템이나 시장 조사 혹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철저히 해보는 게 중요하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즐거운 제2의 인생인데 체력이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세 번째 사례, 소비를 줄여도 행복하다고 느껴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관점의 긍정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60대 후반에 은퇴하신 최미정 가명 할머니는 큰 수입 없이도 나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잘 누리고 계세요. 소위 6억 같은 큰 목돈은 없다 해도 꾸준히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두셨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이 강조하시는 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이 검소하셨대요.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아껴서 여행이나 자기 개발 같은 경험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연금과 퇴직금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춰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본인과 남편 생활비면 충분하고 가끔 병원비가 들긴 해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큰 돈이 나갈 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하고 동네 산책 모임에도 나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니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래요. 한 달 용돈이 빡빡하지 않고 여러 활동으로 즐거움을 느끼니 굳이 다 쓰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최미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가 있느냐 보다는 얼마짜리 삶을 살고 싶으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이 받쳐줘야 안심이 되지만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들을 보면 은퇴 준비가 6억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표하는 삶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은퇴 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목표 설정. 내가 은퇴 후에 얼마나 쓰고 싶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매달 생활비와 취미활동비, 건강관리비 등등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보는 거죠. 그래야 6억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액이 생길 테니까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 한 가지 저축수단만 믿고 있다가 불시에 큰 돈이 빠져나가면 힘들잖아요. 주식, 펀드, 부동산,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굴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미리 고민해보면 은퇴 이후에 급격한 수입 절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죠. 건강관리.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퇴직 전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아프면 치료비가 커지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 정서적으로도 지치거든요. 그러니 미리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건강검진 등을 통해 꾸준히 몸을 챙기는 게 좋죠. 적절한 소비 습관.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 소비 습관을 미리 점검해 봐야 해요. 쓸 땐 쓰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실천하면 꼭 6억이라는 거액이 없어도 내 생활 수준에 맞춰 살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게 6억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단순히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6억도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3억만 있어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 쓰면서 살아갈지가 아닐까 해요. 은퇴 후 불안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나한테 맞는 소비 투자 습관을 갖추면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게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조언이죠. 꼭 6억이라는 큰 금액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각자 다른 길이 있지만 모두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가짐과 준비가 중요하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더더욱 미리 시작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대비한다면 6억 없으면 길거리로? 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덜 흔들리고 나만의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너무 큰 부담감에 짓눌리지 말고 그러면서도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지도 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밟아 나가 보자고요. 그렇게 준비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불안함 대신 여유와 설렘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갈지 고민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준비에 착수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